소총 개머리판이 나무 탁자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액자 속 사진의 유리가 금이 같다. 할아버지,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아는 거야? 깊은 흉터가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키 큰 남자가 썩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이준호, 67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굳은 손가락을 깍지 꼈다. 3명이 낯선 이들이 그의 산장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는 저녁 차를 우리고 있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67세의 나이에 건강한 새 남자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말을 삼켰나? 두 번째 남자. 대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이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뭐 원하는 거지? 이준호는 차분히 물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세 번째 남자. 가장 젊은 그는 문 근처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창밖을 계속 내다보았다. 형,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입 닥쳐, 이 멍청아. 흉터 남자가 소리 질렀다. 여긴 이 할아버지 말고 아무도 없어. 거기 뭔가 큰 게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계속 말했다. 바람이야. 이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발자국을 덮고 있지. 흉터 남자. 민재라고 불리는 자가 비웃으며 이준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당신이 필요해. 산맥을 넘어가는 길을 안내해. 그러면 살려주지. 안 그러면, 알지? 이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2주 전, 라디오에서 강원도의 엄격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죄수들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설마 이런 오지까지 올 줄은 몰랐다. 창밖에서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도둑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소리였다. 그게 뭐야? 대머리 남자가 벌떡 일었다. 이준호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 친구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빛. 그 순간 문에 무거운 무언가가 부딪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등줄기를 따라 은빛 줄무늬가 있는 거대한 백랑이 문틀에 나타났다. 어두운 산장 안에서 그의 눈은 노란 불꽃처럼 빛났다. 3년 전 강원도의 눈보라가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준호는 15년간 충실히 그를 섬긴 낡은 스노모빌을 몰며 산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눈앞을 하얗게 만들며 익숙한 길을 하얀 사막으로 바꿨다. 자, 좀만 더 가자. 이준호는 얼어붙은 핸들을 두드리며 기계의 용기를 북돋웠다. 한때 강원도 자연보호구역의 사냥감 관리인으로 일했던 그는 이제 북한산 기슭의 산장에서 홀로 살았다. 아내 은지와 함께 도시 아파트에서 평온한 노년을 꿈꿨지만 운명은 달리 작정했다. 7년 전 은지의 심장이 멈췄고 그녀 없는 도시 아파트는 감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강원도의 숲으로 돌아왔다. 스노모빌이 갑자기 덜컥거리며 멈췄다. 이준호는 욕을 내뱉으며 내려섰다. 눈 속에 무릎까지 빠졌다. 영하 30도의 추위에 기계가 얼어붙은 게 분명했다. 산장까지 500m 남았으니 걸어가도 될 터였다. 그는 스노모빌의 짐칸에서 식료품이 든 배낭을 꺼내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이가 들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산장 100m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느다란, 거의 알아채기 힘든 끽끽 소리였다. 그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냥감 관리인의 본능이 그를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 몇 미터 가니 눈 속에 작은 하얀 점이 보였다. 쪼그려 앉아 눈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새하얀 새끼 늑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속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을 만큼 하얗지만 등에 얇은 은빛 줄무늬가 있었다. 새끼 늑대는 추위에 떨었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꼬마?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무리에서 떨어진 거냐? 새끼 늑대가 애처롭게 끽 소리를 냈다. 이준호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레 새끼를 만졌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 수 없지. 데려가자. 그는 새끼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따뜻한 재킷 안쪽에 넣었다. 새끼는 저항하지 않고 사람의 체온에 몸을 맡겼다. 괜찮아. 우리 살아남을 거야. 이준호는 산장을 향해 걸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30년을 여기서 버텼으니 너도 가르쳐 줄게.
산장은 고요하고 축축한 추위로 그를 맞았다. 그는 재빨리 난로를 피우고 주전자를 올렸다. 그리고 조용해진 새끼를 꺼내 난로 옆에 낡은 담요 위에 내려놓았다. 자, 여기서 몸 좀 녹아. 그는 새끼가 낯선 곳을 경계하며 둘러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곧 뭐라도 먹여줄게. 소형 발전기로 작동하는 냉장고에서 삶은 고기를 꺼내 잘게 썰어 접시에 담았다. 새끼는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 않았다. 믿지 않는구나. 이준호가 미소 지었다. 맞아. 숲에선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지. 그는 탁자에 앉아 가져온 식료품을 정리하며 곁눈으로 새끼를 살폈다. 새끼는 조심스레 접시에 다가가 먹기 시작했다. 좋아.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힘을 내야지. 내일 너 가족을 찾아가자. 새끼는 밥을 먹고 담요 위에 다시 웅크렸다. 이준호는 차를 우리며 가을에 모아둔 찔레 열매를 몇 개 넣었다. 그 맛은 은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늘 차에 찔레를 넣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꼬마. 그는 새끼에게 말했다. 너랑 나, 단둘이야.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너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은지의 장례 이후로 울지 않았는데 피로와 함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그를 무너뜨렸다. 새끼는 그의 감정을 느낀 듯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와 코로 그의 손을 건드렸다. 날 위로하는 거냐? 이준호가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고맙다, 꼬마. 너 이름은 은빛으로 할게. 등에 저 은빛 줄무늬 때문에. 어때? 새끼는 조용히 콧소리를 내며 동의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이준호는 해가 뜨자마자 난로를 피우고 은빛이 깨어있는 걸 보았다. 좋은 아침. 그가 새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잤어? 은빛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문으로 다가갔다. 밖에 나가고 싶구나? 이준호가 문을 열자 은빛은 조심스레 현관으로 나갔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눈과 맑은 공기에 이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순간 때문에 사는 거야. 은빛은 눈 위를 몇 걸음 걷다 멈추어 귀를 움직이며 소리를 들었다. 이준호는 근처에 늑대 무리가 있을 거라 짐작했다. 3년 전 보호구역에서 밀렵꾼들이 늑대를 많이 죽였지만 이제 무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가자, 내 가족을 찾아보자. 그는 스키를 신고 말했다. 은빛은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앞서 달리며 가끔 뒤돌아보았다. 기다려, 꼬마. 나 너만큼 빠르지 않아. 이준호가 웃었다.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늑대 무리의 흔적을 찾았지만 토끼와 여우 발자국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2시간 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은빛,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너 정말 혼자 남은 걸까? 은빛이 갑자기 멈춰 귀를 세웠다. 멀리서 까마귀가 불안하게 울고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 이준호가 속삭이며 소총을 꺼냈다. 나무 사이로 거대한 고라니가 나타났다. 앞다리가 절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다. 부상당했군. 밀렵꾼 짓이야. 고라니는 그들을 보고 달아났다. 늑대들이 저걸 안 잡았다는 게 이상하네. 이준호가 은빛에게 말했다. 내 가족은 여기서 떠난 것 같아. 은빛은 고라니가 간 방향을 바라보다가 순순히 그를 따라 산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새끼를 숲에 풀어주는 건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은빛, 당분간 나랑 같이 지내자. 힘을 키우고 나서보자. 몇 주 동안 이준호와 은빛은 함께 지냈다. 그는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쳤다. 처음엔 산장 근처의 쥐, 나중엔 숲의 토끼를 쫓았다. 은빛은 영리하게 배우면 빠르게 자랐다. 그의 은빛 줄무늬는 더 선명해졌다. 너 큰 늑대가 될 거야. 이준호는 난로 옆에서 말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겠지. 은빛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으며 대답하듯 했다. 어느 날 낚시에서 돌아오던 중 산장 근처에서 늑대 발자국을 발견했다. 은빛이 흥분하며 냄새를 맡았다. 너를 찾았구나. 이준호가 약간 슬프게 말했다. 그날 밤 숲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은빛이 문을 긁으며 달려나가려 했다. 내 무리에 가고 싶구나. 이준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은빛은 문턱에서 망설이며 그를 돌아보았다. 가. 이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그게 내 가족이야.
은빛은 단호히 현관을 뛰어내리며 숲으로 사라졌다. 그 밤 이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빛이 무리에 받아들여질지, 야생에서 살아남을지 걱정하며 숲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새벽녘이 되어 문에서 긁는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자 은빛이 토끼 사체를 물고 서 있었다. 돌아왔구나. 이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말했다. 은빛은 토끼를 그의 발치에 놓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가르친 걸 보여주는 거냐? 이준호는 새끼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후로 은빛은 늑대 무리와 함께 살며 이준호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때론 하룻밤을 보내고 때론 사냥감을 가져다주고 사라졌다. 이준호 씨, 그 늑대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현관에서 차를 마시던 김영철, 이준호의 오랜 사냥꾼 친구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어. 뭐래? 이준호가 손을 내저었다. 당신이 주술사라나. 그 늑대가 당신의 영혼 도움이래. 영철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터무니없네. 그냥 내가 새끼 때 구한 평범한 늑대야. 평범하지 않아. 영철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봤어. 새하얗고 등에 은빛 줄무늬가 있는 늑대는 처음이야. 자연의 기적이야. 사람들은 늘 과장하지. 이준호가 어깨를 으쓱였다. 영철이 심각해졌다. 강원도 교도소에서 죄수셋이 탈출했다는 소식 들었어? 흉악범들이야. 10일 전 일이야. 마을에서 누가 그중 하나, 민재를 이쪽에서 봤대. 이준호가 숲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산맥을 통해 몽골로 가려는 거겠지. 맞아. 그리고 이 산맥의 길을 아는 건 당신뿐이야. 조심해. 알았어. 이준호가 담담히 말했다. 영철이 떠나자 이준호는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탈옥수들을 떠올렸다. 산맥을 넘으려면 그의 산장을 지나갈 가능성이 컸다. 은빛, 이 불청객들을 만나지 않길 바라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은빛이 나타났다. 이제는 강한 발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성숙한 늑대였다. 왔구나. 이준호가 현관에서 미소 지었다. 은빛은 다가와 그의 손길을 받으며 옆구리에 새 흉터를 드러냈다. 또 싸웠구나. 이 녀석. 은빛은 부정하듯 콧소리를 냈다. 영철 말로는 사람들이 널 무서워한다던데. 이준호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널 영혼 도움이래. 은빛은 고개를 돌리며 그래서? 라고 묻는 듯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그는 꿀과 말린 고기를 꺼내 은빛에게 던졌다. 마을에 가야겠어. 이준호가 말했다. 식료품이랑 탄약을 사와야지. 겨울이 다가오니까. 은빛이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투덜대지 마. 이틀 뒤면 돌아올게. 은빛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의 걱정을 알아챈 듯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얹었다.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몸조심해. 마을에서 그는 백랑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준호 씨, 정말 그 늑대를 길들였어요? 가게 점원이 물었다. 길들인 게 아니라 친구가 된 거야. 그가 대답했다. 경찰서에서 만난 박 경찰은 탈옥수들에 대해 경고했다. 민재는 살인, 태후는 강도, 그리고 젊은 놈 현수는 위험한 녀석들이야. 알겠어요. 이준호가 짧게 답했다. 그는 이미 숲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 그날 밤, 그는 마을 여관에서 보냈다. 불안한 예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산장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도 없는 집을 보고 안도했다. 은빛, 그는 짐을 들이며 불렀다. 늑대는 사냥 중인 듯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난로를 피우고 잭 런던의 책을 펼쳤지만 경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람이 굴뚝에서 울고 눈이 창을 때렸다. 자정 무렵 문에서 스크래치 소리가 났다. 그는 소총을 들고 문을 겨눴다. 익숙한 콧소리에 그는 무기를 내렸다. 은빛, 너야? 문이 열리자 눈 덮인 은빛이 들어왔다.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귀를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이준호가 쪼그려 앉아 물었다. 은빛은 창으로 다가가 낮게 낑 소리를 냈다. 누가 있나? 이준호가 쌍안경을 들고 불을 끄고 창밖을 살폈다. 눈보라 속 숲 언저리에서 모닥불이 보였다. 사람들이야. 그는 속삭였다. 내일 올 거야.
밤새 그는 소총을 무릎에 올리고 졸았다. 은빛은 문 옆에 귀를 세우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덫을 확인하고 누가 왔는지 보자. 그는 은빛에게 말했다. 넌 여기 있어. 은빛은 불만스러운 소리를 냈지만 따랐다. 숲 가장자리에서 그는 타다 남은 불과 세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들은 산장을 모르고 산맥으로 향했다. 그는 안도했지만 겨울 산맥은 위험했다. 그들이 길을 잃고 돌아올 가능성이 컸다. 산장으로 돌아오자 은빛이 현관에서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맥으로 갔어. 하지만 멀리 못 갈 거야. 은빛은 내가 말했잖아 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은 불안한 기다림으로 지나갔다. 아이. 그는 소총을 점검하고 창문과 문을 확인했다. 은빛은 숲을 계속 살폈다. 저녁. 간단한 밥을 먹고 그는 소총을 들고 기다렸다. 어두워지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인, 문 열어. 이준호는 은빛에게 조용히 하라 손짓하고 물었다. 누구요? 길 잃은 나그네야. 얼어 죽겠으니 열어. 숲의 법칙상 낯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민재, 태훈, 현수가 들어왔다. 따뜻하네. 할아버지. 민재가 방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앉아요. 차 드릴까? 이준호가 차분히 말했다. 차? 태훈이 웃었다. 더 센 거 없나? 없어요. 이준호가 단호히 말했다. 민재가 벽에 은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아내였나? 네. 혼자 사는구나. 현수가 은빛을 보고 소리쳤다. 저게 뭐야? 늑대야? 맞아. 얌전하니 겁내지 마. 이준호가 말했다. 늑대랑 사는 거야? 태훈이 놀랐다. 민재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산맥을 넘는 길을 안내해. 마을에서 당신이 유일한 길잡이라고 들었어. 누가 그래? 이준호가 물었다. 몽골로 가야 해. 급해. 왜 그렇게 급하지? 이준호가 차분히 물었다. 너랑 상관없어. 태훈이 으르렁거렸다. 민재가 말했다. 우린 감옥에서 탈출했어. 잡히면 다시 가둬질 거야. 난 그럴 바엔 죽겠어. 탈옥수는 안 도와. 이준호가 단호히 말했다. 민재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명령이야. 그 순간 민재가 소총 개머리판을 탁자에 내리쳤다. 사진 유리가 깨졌다.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알아? 이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훈이 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말 안 해? 뭐 원하는 거야? 이준호가 다시 물었다. 현수는 문 옆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다. 형, 저기 누가 있어. 닥쳐. 민재가 소리쳤다. 이 할아버지 말고 아무도 없어. 큰 게 움직였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다. 바람이야. 이준호가 말했다. 발자국을 덮지. 은빛은 난로 옆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노란 불꽃처럼 빛났다. 이준호는 그가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셋을 상대로는 무리였다. 좋아, 할아버지. 민재가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내일 새벽, 산맥을 넘어 몽골로 가는 길을 안내해. 그러면 풀어줄게. 거절하면? 이준호가 물었다. 그럼 널 죽이고 저 늑대도 죽여. 태훈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끼리 갈 거야. 이준호는 선택지가 없음을 알았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알겠어. 안내할게. 단, 늑대는 건드리지 마. 민재가 태훈과 눈을 마주치더니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내 늑대는 안 건드려. 은빛이 일어나 이준호 옆에 앉아 도둑들을 노려보았다. 진짜 말 알아듣네. 현수가 놀랐다. 개 같네. 개가 아니야.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늑대고 내 친구야. 감동적인 이야기네. 민재가 비꼬았다. 자, 이제 자야지. 어디서 잘 수 있나? 이준호는 구석의 침대를 가리켰다. 저기 2명 자고 한 명은 난로 옆 바닥에서. 넌? 태훈이 물었다. 의자에서 잘게. 민재가 소총을 병에서 떼어 옆에 두었다. 혹시 모르니 내가 갔지. 현수. 첫 번째로 망봐. 밤이 느리게 흘렀다. 민재와 태훈은 침대에서 코를 골았다. 현수는 창가에 앉아 불안하게 밖을 내다보았다. 늑대랑 오래 같이 살았나? 그가 속삭였다. 3년. 이준호가 조용히 답했다. 무섭지 않아? 사람이 더 무서워. 현수가 물었다.
어떻게 길들였어? 길들인 게 아니야. 우정은 길들이는 게 아니라 얻는 거지. 고아원에서 개 키우고 싶었는데 누가 돌보냐고 안 됐어. 현수가 말했다. 무슨 죄로 갇혔나? 이준호가 물었다. 절도. 민재가 꼬드겼어. 쉬운 돈이라고 했지. 5년 받았는데 2년 징역 살았어. 이제 도망친 거로 더 붙겠지. 민재는 감옥에서 세력이 크지? 맞아. 같이 안 가면 죽인다고 했어. 몇 살이야? 22살. 아직 인생이 남았어. 몽골에 가도 잡힐 거야. 저들은 널 버릴 거고.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 옳은 선택을 할 기회는 언제나 있어. 이준호가 말했다. 태훈이 꿈틀거리자 현수는 겁에 질려 말을 멈췄다. 아침, 민재가 이준호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시간 없어. 은빛이 으르렁거렸지만 이준호가 진정시켰다. 간단히 밥을 먹고 출발했다. 민재가 소총을 들고 이준호를 감시했다. 은빛은 옆에서 따라갔다. 저 늑대도가.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녀. 이준호가 말했다. 숲을 지나 산맥 초입에 다다랐다. 바람이 거세졌다. 정오 무렵 좁은 절벽길에 도착했다. 여긴 한 줄로 조심히 가야 해. 이준호가 말했다. 눈 밑에 얼음이야. 은빛은 가볍게 길을 건너 반대편에서 기다렸다. 저런 발이 있었으면 태훈이 부러워했다. 3시간 뒤 먹구름이 몰려오며 눈보라가 시작되었다. 멈춰. 이준호가 소리쳤다. 더 가면 안 돼. 피신처에서 기다려야 해. 피신처? 민재가 소리쳤다. 저 앞에 동굴 같은 바위 틈이 있어. 그들은 동굴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태훈이 물었다. 30년 동안 이 길을 다녔어. 이준호가 답했다. 은빛은 입구에 누워 경계했다. 불을 피워. 이준호가 말했다. 추울 거야. 뭐로? 현수가 물었다. 내 배낭에 연료가 있고 동굴 깊숙이 장작이 있어. 태훈이 장작을 가져와 불을 피웠다. 눈보라는 거세졌다. 언제까지 저래? 민재가 물었다. 밤이면 잦아들 거야. 아침에 가는 게 안전해. 그들은 불가에서 침묵하며 손을 녹였다. 현수가 은빛을 보며 물었다. 왜 불 가까이 안 와? 경계 중이야. 늑대는 추위를 견딜 줄 알아. 영리하네. 현수가 말했다. 어떻게 만났어? 이준호는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은빛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수는 놀라며 말했다. 동화 같네. 인생이 동화보다 신기할 때도 있지. 이준호가 미소 지었다. 은빛은 불빛에 반사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침, 눈보라가 멎고 하늘이 맑아졌다. 가자. 이준호가 말했다. 은빛이 앞서 달렸다. 산맥의 눈밭에 들어섰다. 여긴 균열이 많아. 내 뒤를 따라와. 은빛은 위험한 곳에서 멈춰 으르렁거렸다. 저 늑대가 우리를 돕는 거야? 태훈이 놀랐다. 위험을 감지해. 이준호가 말했다. 산맥 출구가 보였다. 갑자기 은빛이 바위 쪽을 보며 으르렁거렸다. 멈춰. 이준호가 말했다. 눈사태 위험이야. 그들은 조심히 움직였다.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며 돌이 떨어졌다. 뛰어. 이준호가 소리쳤다. 눈사태가 덮쳤다. 현수가 눈에 휩쓸렸다. 이준호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민재가 막았다. 은빛이 현수를 물고 끌어냈다. 이준호가 손을 뻗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었다. 괜찮아? 이준호가 물었다. 고마워요. 현수가 숨을 몰아쉬었다. 운이 좋았어. 민재가 말했다. 얼마나 더 가야 해? 2시간. 하지만 국경수비대를 피해 가야 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민재가 말했다. 숲으로 내려오자 은빛이 갑자기 멈춰 낑 소리를 냈다. 뭐야? 민재가 긴장했다. 사람들. 아마 순찰대야. 이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조심히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당신들 몫이야. 이준호가 말했다. 민재가 쌍안경으로 순찰대를 확인했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가도 되나? 이준호가 물었다. 가. 민재가 소총을 돌려주었다. 말 안 하면 너도 살 거야. 현수가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때 말 생각해 볼게요. 이준호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행운을 빌어. 젊은이. 그와 은빛은 숲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산맥을 넘어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냥가. 이준호가 은빛이 입구를 서성이는 걸 보고 물었다. 은빛이 낑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불가에 앉아 그는 현수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야? 그가 소총을 겨누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현수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국경수비대를 죽였어요. 저는 못 따라가겠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나?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은빛과 함께 절 구해줬고요. 이준호는 그를 불가로 초대했다. 아침에 마을로 가자. 다음 날 그들은 산장으로 향했다. 은빛이 숲에서 나타나 현수를 경계했다. 괜찮아. 이준호가 말했다. 산장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고 집이 엉망이었다. 은빛이 으르렁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안에는 민재와 태훈이 있었다. 주인이 돌아왔네. 민재가 권총을 들었다. 여긴 왜 왔어? 이준호가 물었다. 국경이 위험해졌어. 그래서 내 집을 뒤졌지. 수비대는 방해가 됐으니 처리했지.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총 내려놔. 이준호는 소총을 내려놓았다. 은빛, 조용. 민재가 말했다. 다시 길잡이로 써줄게. 마을로 가자. 태훈이 그들의 손을 묶었다. 저 늑대는 가둬. 민재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준호가 말했다. 은빛, 가만히 있어. 은빛은 그의 발치에 누웠다. 밤이 깊어 태훈이 졸기 시작했다. 이준호가 은빛에게 속삭였다. 친구, 도와줘. 내 무리를 불러. 은빛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박차고 달아났다. 저놈이. 태훈이 소리쳤다. 놔둬. 민재가 말했다. 1시간 뒤 늑대 울음소리가 울렸다. 창밖에는 은빛을 선두로 수십 마리의 늑대가 빛나는 눈으로 산장을 에워쌌다. 저게 뭐야? 민재가 소리쳤다. 은빛이 무리를 데려왔어. 이준호가 말했다. 민재가 창밖으로 총을 쏘았지만 늑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풀어. 이준호가 말했다. 그들을 물릴게. 민재가 망설이다 밧줄을 풀었다. 이준호는 문을 열었다. 은빛이 현관에 서 있었다. 은빛,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가. 이들은 위험해. 은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을 물러나게 해. 민재가 권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내가 위험하면 안 갈 거야. 이준호가 말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가. 민재가 말했다. 방패로 써주지. 그들은 스노모빌로 향했다. 태훈이 현수를 밀치고 먼저 탔다. 민재가 잠시 한눈판 순간 은빛이 그의 팔을 물었다. 총알이 빗나갔다. 이준호는 현수를 끌어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늑대들이 민재를 덮쳤다. 태훈은 스노모빌로 도망치려 했지만 늑대들이 막아 나무에 충돌했다. 곧 모든 소리가 멎었다. 끝났어. 이준호가 현수를 일으키며 말했다. 그는 은빛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 친구. 1년 후 이준호는 산장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 저녁이었다. 그는 은빛의 무리 중 회색 반점이 있는 암늑대를 쓰다듬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현수와 함께 민재와 태훈의 시체를 숲에 묻고 마을로 가 박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현수는 자수했고 협조로 인해 최소한의 추가형을 받았다. 이준호는 그에게 출소 후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홀로 살지 않았다. 염소를 키우고 새 창고를 지었다. 마을에 자주 가 사람들과 교류했다. 은빛은 지역 전설이 되었다. 밀렵꾼들은 그의 무리를 피해 다녔다. 은빛은 여전히 그를 방문했다. 작년에는 회색 반점 암늑대와 새끼들을 데려왔다. 그날 은빛이 3마리 새끼를 데리고 나타났다. 젊은이들 소개하러 왔구나. 이준호가 웃으며 말린 고기를 꺼냈다. 새끼들은 은빛의 허락을 받고 고기를 받았다. 너한테 배워야겠어, 친구. 이준호가 은빛의 은빛 줄무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충성, 정의, 용서를 배워야 해. 은빛은 그의 말을 이해하듯 바라보았다. 인간다움은 뭘까? 이준호가 중얼거렸다. 우린 매일 선택하지. 은빛이 숲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가라. 네가 필요해. 이준호가 말했다. 은빛과 그의 가족은 숲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울렸다. 이준호는 미소 지었다.
좋은 밤 되렴. 친구. 별빛 아래. 은빛의 발자국이 산장에서 숲으로 이어졌다. 두 세계, 두 삶, 두 운명을 잇는 흔적이었다.